안녕하세요. APC 교양과학 레벨업 프로젝트 실용과학 시간입니다. APC가 선정한 올해의 과학책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잠든 과학세포를 깨워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과학책도 읽고 교양도 쌓고 재미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하리아라 이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아마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 천문학자 이명하 박사님 모시고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윤희 선생님과 함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박사님 굉장히 특히나 이 책을 지으신 앤드류안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네,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2008년에 앤드류안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자간담회 통역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다니면서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났고요. 칼세이건이 1996년에 12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20주년이 되는 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칼세이건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은 새벽이었는데 그때도 전화 인터뷰하고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집에 가서 또 인터뷰를 이 책 때문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2020년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이제 집에 방문을 하고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무래도 앤드류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면 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 앤드류안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심하게 짚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이 북토크는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앤드류안 선생님이 어떻게 칼세이건의 그 코스모스에 이어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 유튜브와 저희 네이버 TV에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든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명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강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제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건데, 사실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책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문이, 원래는 동시에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영문이 이제 나오고, 시차를 조금 두고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하셨어요. 김명남 선생님이시라고, 과학 저술 번역 굉장히 잘 하시고, 그런 분이 번역하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가독성이 굉장히 높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이 문장이 저는 사실 칼세이건 코스모스 읽을 때도 훨씬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게 1980년판 코스모스는 이제 나온 지 세월도 좀 오래됐고, 그 당시에 문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앤드류안이 이제 지금 나이는 지금 70이 넘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소설가 출신이라서 문장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를 먼저 읽고 칼세이건 코스모스 읽어라, 이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분량도 적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과 앤드류안의 코스모스와 얽힌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앤드류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넘기면요, 안에 이제 앤드류안 소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1949년.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역으로 가장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책에 나오는 앤드류안의 소개인데,
그 뒷배경, 사진의 뒷배경을 보세요. 배경 보실 텐데, 저게 칼세건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 네, 책에 나오죠. 책에 이제 여기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칼세건과 앤드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책은 여전히 그 코스모스를 쓴 칼세건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러난 책이에요. 하지만, 앤드류안이라고 하는 독립된 어떤 과학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 어쩌면 또 코스모스 시리즈의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앤드류안 얘기를 하지만 칼세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안은요, 저 위에 앤드류안 66서 있는 게 앤드류안도 미국 뉴욕 출신이에요. 칼세건 뉴욕 출신인데 고등학교에 그 홈페이지를 가보면 앤드류안에 대해서 저렇게 써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보이저 인터스텔라 메시지 프로젝트. 오늘 제가 조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저걸 통해서 이제 그 칼세이건과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앤드류안은 뉴욕 출신인 전형적인 뉴요커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뉴욕 대학교를 갔어요. 전공이 문학이에요. 문학인데 학교를 그렇게 재밌게 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퇴를 했어요. 과학자는 아니었네요. 네, 과학자가 아니라 전형적인 문과생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좋아했대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좋아했는데 자기는 과학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호기심이 많으니까 질문을 막 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여자가 뭐 그따위 걸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억눌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고 뉴욕대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재들의 특성 아닌가요? 네, 한 3년 다니다. 네. 이제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앤드류안도 이제 중퇴, 네. 뉴욕대학 중퇴 그렇습니다. 앤드류안이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히피 소녀였어요. 히피 청년. 아니,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방화했다니까 많이 나와요. 부모님 얘기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1966년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군요. 그러니까 1960년대 말 그때 대학교, 서구에서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히피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제 베트남전 반전 운동이라든지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런 그 학생혁명 이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의 특성이 몇 가지인데요. 일단 마르크스를 신봉한다. 여기 마르크스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그 소녀를 벗어나서 청년인 시절의 앤드류안의 특징은 1번은 마르크스주의자.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도 러시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기본적으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그 나눠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견지를 해요 끝까지. 그 다음에 뭐에 심취해 있었냐면요. 여기 보이는 다른 두 분이 말하자면 음모론자들. 고대 신비한 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잃어버린 도시 이런 거. 과학자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마크스주의 한쪽에 빠져 있고 음모론에 빠져 있어서 특히 음모론 중에서도 고대 도시 같은 거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전혀 과학적인 그런 느낌이 그럼요. 없는데요? 완전히 그런 거에 빠져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약. 대마초를 비롯한. 60년대니까. 네,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모습이 네.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전형적인 그 당시의 청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안이 그런 거에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는데 칼세이건을 만났어요. 1974년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뉴욕에서 파티에서 만나는데 해리가 셸리를 만났을 때 그런 영화 아세요? 네. 근데 너무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를 프로듀싱한 CD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칼세이건도 초대를 받고 앤드류안도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1974년이니까 앤드류안 20대 중반 그때예요. 그 파티에는 앤드류안도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갔고 칼세이건도 부인을 데려가서 이렇게 만났죠. 근데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친구로 친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974년 무렵부터 앤드류안과 칼세이건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서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앤드류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마초,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음모론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문과 소호정. 칼세이건 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칼세이건이랑 둘이 만났는데
앤드류안이 칼 세이건을 이제 회고하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칼 세이건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젊은 여자애가. 네. 근데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제 대응을 잘 해줬겠죠. 네. 그 앤드류안의 회고의 회상에 의하면 자기가 맨날 고대 유물에 뭐 음모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네. 칼 세이건이 한 번도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면 네가 틀렸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학 이야기만 줄창해줘.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만약에 네. 고대 도시 뭐 아틀란티스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화성도 한때 물이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어졌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호감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문과생 소녀를 길들이는 새로운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앤드류안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기분 나쁠 일은 없죠. 과학 얘기를 네.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점차적으로 음모론에서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그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물 들어간 네, 물 거군요. 들어간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르크스주의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의 그런 거니까, 이 두 사람이 약간 공공적인 것들,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겠죠. 그런 거 있었고요. 대마초는, 탈세건도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초는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칼 세이건, 앤드류안을 구글에 쳐보시면 이렇게 혼자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다 칼 세이건 같이 있는. 친한 사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앤드류안의 숙명인데, 이 책,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책이 그 칼 세이건과의 어떤 그늘이 있고 그와의 공동 작품은 마지막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앤드류안의 코스모스가 열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2019년에 인터뷰할 때 이게 그 책으로는 두 번째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세 번째 거거든요. 근데 시즌 4를 6장까지 스크립트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 코로나 사태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칼 세이건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막 몇 살 때 그린 거죠? 한 5, 6살 때인데요. 천재인데요.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우주로 여행 가는데 네. 뭐 초청장 같은 걸 받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이 프로필 사진 저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6장인가요? 그 칼 세이건과 칼 세이건의 지도 교수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카이퍼와 카이퍼라고 하는 헤럴드 유리 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 이따가 같이 할 텐데, 어쨌든 칼 세이건이 이제는 이 저자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됐다. 그렇죠. 여기 그거 그쵸?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 과도기를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은 74년에 만났다가 1977년 6월 1일 날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되는데, 그 연인이 된 직후에 지금 보시는 것이 앤드류안이 쓴 소설이에요. 거기에 추천글을 칼 세이건이 썼어요. 추천글의 추천글을 과학자가 썼군요. 네, 과학자 썼죠. 그래가지고 그 에덴의 용이란 책이 나왔을 땐 두 사람 연인이 되지 않았는데, 칼 세이건의,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머스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게 판타지 소설이고, 칼 세이건의 추천글 보면 뭐 극찬을 해놨죠. 그 이제 이상한 날의 앨리스 이후로 진짜 멋진 작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소설가로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게 돼요. 앤드류안이. 그래서 소설가이면서 기획자이면서 이렇고, 그다음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스크립트 많이 쓰거든요.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 세이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억눌리지만, 그냥 앤드류만 띄어내서 보면 제작자로서, 기획자로서,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미상 뭐 이런 상도 다 탔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그늘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자랑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저한테 사인해 주세요. 네. 그 보이즈호 얘기했잖아요. 이게 1977년 에 보이즈호가 발사가 돼요. 1호와 2호가 9월 달에 발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요거 보이시죠? 그게 보이즈호 골든 레코드라는 거예요. 저게 그 유명한 네, 레코드군요. 그게 보이즈호 껍 바깥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뚜껑입니다. 이 뚜껑이고요. 이 안에 LP판이 3장이 들어있어요. 그 LP판 3장이 들어있는데, 이제 담금질을 해가지고 뭐 한 6억 년 정도 버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LP판에다가 뭐 지구의 소리, 아기 우는 소리라든가 비 오는 소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그래서 뭐
척 베리, 뭐 원래는 이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같은 비틀즈 노래를 담고 싶었는데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척 베리라고 하는 아티스트를 넣었거든요. 팝 쪽에서는. 그래서 평생의 이제 친구가 되죠. 그리고 뭐 모차르트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말도 들어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네, 말도 들어있고 한국어로 한국어도 들어본 적 들어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 1977년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이미 1974년에 칼 세이건과 만나서 좋은 파트너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 6명입니다. 그 6명이 누구냐? 칼 세이건이 전체 총괄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칼 세이건의 부인이 린다 샬츠먼인데 화가예요. 아티스트. 그분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레이크 박사라고 천문학자이면서 세티 과학자인 그 드레이크 방정식. 네, 그렇죠. 그분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존 롬버그라고 나사에서 막 은하사지 이런 거 아티스트 인프레션 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여해서 4명에다가 나머지 2명이 누구냐면 앤드류안. 그 다음에 당시에 앤드류안의 약혼자든 티모시 페리시라고 하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나사에서 하는 과학 프로젝트인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이제 이걸 맡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를 대표한 어떤 것들을 하자니까 그래서 아티스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 세이건 결혼한 커플, 앤드류안 약혼한 커플 이 4명이 6명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이게 9월달 발사 예정이거든요. 1977년. 그런데 1977년 6월 1일 날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이 그동안은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관계였다가 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커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네. 6명 중에 4명이 관련된 치정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앤드류안과 칼 세이건이 참기로 했어요. 밝히지 않고 둘이 몰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첫 발사 3일 후에 각자의 파트너에게 가서 통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로서는 굉장히 큰 그 조약인데 네.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네, 그래서 조약일까요? 이제 홍보를 했더니 그 린다 샬츠먼은 이제 칼 세이건의 이제 그 당시 부인이죠. 이제 그리고 앤드류안이랑 린다 샬츠먼은 또 절친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고 이거 뭐 무슨 삼류 막장 네, 드라마인데요?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되고 그 앤드류안의 그 약혼녀였던 티모시 페리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축하를 해줘요. 두 사람 다 올라온다. 흔쾌히 축하를 하고 굉장히 쿨하신 분. 네, 두 사람과 평생의 친구예요. 네, 지금도 살아 계신데 평생의 친구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1977년 6월 1일이 이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혼 소송이 1981년에 끝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린다 샬츠먼의 아버지가 위자료 문제, 위자료 이제 산정해야 되잖아요. 10년 후 칼 세이건을 산정해서 그 사이 유명해지고 따져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이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네.